여러분, 유전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완두콩 실험이 생각나실 거예요. 뭔가 되게 간단하고 법칙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기본 규칙 너머에 숨겨진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한 유전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배운 고전적인 멘델 유전학입니다. 노란색 완두콩을 만드는 우성 유전자랑 초록색 완두콩을 만드는 열성 유전자가 만나면 그 결과는 늘 노란색 완두콩. 이게 바로 우리가 유전의 법칙이라고 배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죠. 근데 말이죠. 만약 모든 유전이 이렇게나 간단하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덜 다채로웠을 거예요. 실제 생명의 세계는 이 단순한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금어초처럼 말이에요. 빨간 꽃이랑 하얀 꽃을 교배했는데 어라? 우리가 배운 우열의 법칙대로라면 빨간색이나 하얀색 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놀랍게도 분홍색 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규칙에 딱 들어맞지가 않죠.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멘델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유전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금어초 미스터리의 답은 바로 불완전 우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쪽 대립 유전자가 다른 쪽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성이 불완전한 상황인 거예요. 빨간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하나만으로는 꽃 전체를 새빨갛게 만들 만큼 충분한 색소를 못 만들어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홍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성이라는 게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요. 이 분홍색 꽃들을 자가 수분시키면 그 자손들한테서는 놀랍게도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이 1대 2대 1이라는 아주 정확한 비율로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숨어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특징이 다시 등장하는 것처럼요. 이건 표현형이 유전자형과 정확히 1대1로 대응하는 아주 우아한 유전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엔 공동우성입니다. 방금 본 불완전 우성이 빨간 물감이랑 하얀 물감을 섞어서 분홍색을 만드는 거였다면 공동우성은 두 특성을 그냥 둘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한 캔버스에 두 가지 색을 섞지 않고 나란히 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대립 유전자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팀플레이어 같은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예시가 있어요. 바로 ABO 혈액형이죠.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은 사람은 혈액형이 A형의 특징과 B형의 특징을 모두 가진 AB형이 되잖아요. 적혈구 표면에 A형 물질과 B형 물질이 둘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대립 유전자가 동등하게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표현하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유전자가 가질 수 있는 버전,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꼭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ABO 혈액형만 해도 A, B, O 이렇게 세 가지나 되죠. 렌틸콩 껍질 무늬에는 5가지,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면역체계와 관련된 유전자에는 무려 수백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단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도 집단 전체에 엄청난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아주 다재다능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다면 발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얼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유전 질환에서 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지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구티주의 사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AY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털 색깔에 대해서는 우성으로 작용해서 노란 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유전자가 생존에 대해서는 열성으로 작용해서 만약 두 개를 물려받으면 그 개체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한쪽에서는 털 색깔을 결정하는 디자이너였다가 다른 쪽에서는 생사를 결정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란 쥐끼리 교배를 시키면 그 자손은 노란 쥐와 아구티 쥐가 2대 1이라는 아주 특이한 비율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3대 1이 아니죠. 왜냐?
노란 유전자를 2개 가진 쥐는 아예 태어나지 못해서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 독특한 2대1 비율은 유전학자들에게 여기엔 뭔가 생존에 치명적인 열성 유전자가 숨어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 일종의 단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유전자 하나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유전자들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죠. 자, 그럼 이제 한 유전자의 표현이 다른 유전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상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위에 서서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유전자계의 대장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유전자다 너는 잠깐 조용히 해 하고 다른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일종의 유전적 덮어쓰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털 색깔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자, 여기 B라는 유전자는 색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실무자입니다. 검은색으로 할지 갈색으로 할지 결정하죠. 그런데 E라는 관리자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는 색소를 털에 아예 집어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강아지가 이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면 이 관리자가 색소 생산 중단! 하고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B 유전자가 아무리 검은색을 만들려고 외쳐도 소용없이 털은 그냥 노란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유전자가 B 유전자를 완전히 덮어써버린 겁니다. 바로 이 상회성 때문에 특정 교배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검은색, 갈색, 노란색이 9대 3대 4라는 아주 독특한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멘델의 고전적인 9대 3대 3대 1 비율이 변형된 거죠. 이 숫자 자체가 여기 열성 상위성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부분인데요. 유전학자들은 자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비율, 9대 3대 4라든지 9대 7이라든지 이 숫자들만 보고도 그 뒤에서 어떤 종류의 유전자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지 거의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들은 마치 유전자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암호 같은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암호를 해독해서 생명의 복잡한 설계도를 읽어내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유전자는 분명 생명의 설계도지만 그 설계도가 현실 세계, 즉 환경과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 건물이 되거든요. 유전자는 결코 진공 속에서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샴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이 고양이는 사실 온몸에 어두운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아주 까다로워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부보다 온도가 낮은 귀끝, 코, 발, 꼬리 같은 말단 부위만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죠. 유전자가 가능성을 제시하면 환경이 그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예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키나 피부색 같은 거요. 완두콩처럼 노랗거나 초록색 이렇게 딱 둘러 나뉘지 않잖아요. 이건 수십, 수백 개의 유전자가 조금씩 영향을 더하는 다인자 유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최종적인 모습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유전과 환경의 위대한 합작품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배운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이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서 이토록 멋진 다양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개의 털을 통해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의 놀랍도록 다양한 털 색깔과 무늬는요, 정말 한편의 거대한 유전적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 이상의 유전자가 각자 자기 파트를 연주해요. 어떤 유전자는 색소의 종류를 결정하고 복대립 유전, 다른 유전자는 그 색의 농도를 조절하며 불완전 우성, 또 다른 유전자는 그 색소가 털에 아예 들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상위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치와와부터 그레이트 데인까지 그 무한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 우성, 상위성, 다면 발현 같은 것들은 멘델의 법칙을 부정하는 예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멘델이 깔아놓은 단단한 기초 위에 생명의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층층이 쌓아 올린 확장인 셈입니다. 기본 규칙 위에 더해진 훨씬 더 정교하고 새로운 규칙들이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유전의 교향곡이 개들에게서 이렇게 끝없는 다양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 색깔, 머리카락의 질감,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성격이나 재능까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또 어떤 놀라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을까요?